IT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예민한 이야기 금투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저는 금투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는 테크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테크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터넷 혁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모바일 혁명. 그리고 세 번째가 AI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 지금 3만 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두 번의 혁명에서 큰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정보 역할도 컸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활약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우수한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결국 금융이었습니다. 금융. 전 절대 지금 정치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인터넷 혁명에서 DJ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이게 IT 버블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이게 버블이 없다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NC소프트나 자 이런 회사들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만큼 이제 이게 잘 맞아 떨어졌고요. 여기서 보면 우수한 인재라는 거는 우리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죠? 이게 요소 투입형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훈련된 인재들이 계속해서 투입이 됐었습니다. 80년대생인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교육 잘 받은 인재들이 이때 타이밍에 딱 유입이 됐었고, 모바일 혁명에서도 이제 애플이 쇼크를 만들었는데, 이때 결국 삼성이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S 시리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애플이 잘 되니까 애플의 밸류 체인을 원래는 애플 밸류 체인이 일본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파란 피가 흐르는 애플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핵심 부품들을 다 우리 한국산으로 바꿔버렸죠. 이게 주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AI 혁명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자, 그러면 우리 과거 두 번의 혁명에서는 성공적이었는데 자, 세 번째 혁명에서 우리가 성공적이냐?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철저하게 빅테크 중심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 중심. 그리고 AI 혁명을 하고 또 맞물린 게 미국의 리쇼어링이죠. 미국의 제조업 굴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빅테크 중심으로 가는 거는 결국 막대한 자금과 인력과 정말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긴 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서 우리가 HBM이라는 핵심 아이템을 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여기서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라는 게 범용인데 이게 점점 더 주문용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업이 바뀔 때는 반드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금과 인력이 뒷받침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금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금투세 취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금투세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 방송 출연하신 거 보시면 정말 일타 강사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요. 100% 동의합니다. 정책이라는 건 타이밍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체력이 약해져 있고 우리가 뭔가 큰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융이 만약에 주저앉아 버리면 다 말짱황입니다. 네, 말짱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아무리 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옳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금투세를 밀고 여당에서는 또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상법 개정을 해서 소액주주들이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뭡니까? 대주주들의 전횡이거든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시장처럼 대주주가 놀기 좋은 시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잘 분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회이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한테 피해 가지 못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금투세 없애고 상법 개정은 통과시켜야 되는 게 지금 맞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상법 개정은 통과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금투세가 지금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대한민국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고 지금 AI 혁명에서도 큰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시장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또 ISA라고 해서 이제 자산 형성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열어준다. 이거는 이제 사업개미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네, 국내 시장 말고. 실제로 저도 이제 국내 테크보다는 올 하반기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테크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규제의 흐름들도 사실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미국 테크 쪽으로 AI 혁명이라는 건 결국 미국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실을 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올바른 거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도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기업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이 주식 투자하면 굉장히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마치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뭐 청문회에서 주식 투자해서 수익 냈다고 굉장히 혼나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 자본주의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율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큰 기여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너무 이제 그쪽으로만 편중돼 있다 보니까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게 경제라는 게 사실 옳고 그름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둘까라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그걸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해온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올바르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말 막 떨리죠. 제가 채널 하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특정 정치색을 띠는 게 아니라 경제 금융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투자 난민을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투자 난민이 되면 국가와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국가 출생률 거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AI 혁명에서 제대로 세팅하지 못하면요. 점점 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지 꽤 됐죠.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럽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미래가 있고, 네, 그리고 인재들이 살고 싶은 나라, 그리고 금융이 핵심 경제의 한 축이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작은 채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도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참 안타깝고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AI 혁명에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중국까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반도체 쪽을 놓고 보면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결국 한국하고 대만인데요. 최근 주가 지수를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TSMC라는 기업이 압도적이죠. 그러면서 대만의 GDP 성장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임금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생활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계속해서 좋지 못하고 있죠. 중국이 지금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요. 천문학적인 자금을 기반으로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시스템 반도체 지금 부진하고 있죠. 부진하면 그냥 접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산업을 띄우려면 결국 자금입니다. 자금과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게 제도죠. 결국 이게 우리가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만 일본이 주식시장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밸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제도를 시행해서 여기서 몰락을 더 가속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TSMC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뭐 투자에 당장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한 말씀 했는데 저하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채널 만들고 나서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자제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뭐 말을 아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도 좋아요, 사랑해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